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의 이제 기능, 다음 거를 알아봐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롤 N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IPT 선택하고 이제 익숙하시죠? 작성을 눌러서 밀리미터 확인하고 작성을 눌러서, 자, 일단은 부품 작업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부품 작업 공간 상태고, 이 상태에서 스케치 피처를 하나 작성을 하고 그 피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단축키 S 눌러서 2D 스케치 시작 이렇게 불 들어왔죠. 자, 저렇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 내가 2D 스케치를 어디다 그릴 건지 평면을 지정을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되겠지만 지금은 스케치 1이라고 하는 스케치 피처 내부에 있는 2D 스케치 작업 공간이에요. 그쪽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알아볼 거, 이전에 이제 선과 원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호입니다. 호. 자, 호도 확장을 해보면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네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호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3.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떠있는 게 3.호죠. 근데 이제 단축키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가로치고 뭐 나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뭐 단축키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저는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3.5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오토캐드 쓰실 때 3.5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오토캐드 쓰시는 분들은 3.5면 오토캐드의 그 3.5, 그러니까 오토캐드의 3.5는 그냥 아크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별다른 옵션을 입력 안 하고 바로 점 3개를 찍으면 그려져요. 근데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생각했을 때 3.5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어라? 어라? 이 제가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찍으면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 생각하는 건 야야야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얘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점을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점, 끝점, 그리고 이거는 뭘 지정한 거냐면 원의 표면을 지정한 건데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인벤터의 3.5를 오토캐드 쓰신 분들은 어떻게 인지하면 되냐면 오토캐드에서 아크하고 시작점 찍고, 그쵸? 시작점, 그 다음에 옵션에서 2 쳐가지고 끝점 찍고, 그쵸? 그 다음에 옵션에서 R 쳐가지고 반지름 입력하고,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말하는 3.호란 ESC로 요거 이제 선택해서 지울게요. 클릭. 인벤터에서 말하는 3.호란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오른쪽 클릭, 3.5 반복, 여기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시작점, 이죠? 그 다음에 끝점. 이제 끝점 할 때 나오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요게 나옵니다.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와요. 이제 요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응용해서 뭘 쓸 수 있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호가 이렇게 구성될 거 아니에요? 현의 길이. 이 3.호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이용한 호를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저 값을 입력을 하면 현의 길이가 결정이 나니까. 그쵸? 자, 그래서 현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그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끝점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근데 이게 이제 호가 가는 방향이거든. 호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이제 휘어지는 방향을 지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반지름이 나온다. 아하, 그렇구나. 얘는 오토캐드에 있는 3.호가 아니라 시작점, 끝점, 반지름의 개념으로 동작하는구나. 단 오토캐드랑 차이가 있어요. 오토캐드의 이제 시작점, 끝점, 반지름은 반드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밖에 작성이 안 돼요. 즉 이렇게 작성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오토캐드에 있는 시작점 끝점 반지름인데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방향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제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토캐드에 있는 시작점 끝점 반지름보다 사용하기 편해요. 오토캐드에 있는 시작점 끝점 반지름 쓸 때 학생들이 대부분 잘못하는 거는 시작점을 찍어야 되는 방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미리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다 보니까 시작점을 반대로 입력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호가 안 그려진다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인벤터의 이제 시작점 끝점 반지름은 쉽게 되네. 예, 그렇죠? 편하게 되네.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지름 값을 10이다 입력을 하면 엔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 쳤으니까 이제 명령은 안 끝났어요. 아직 실행되고 있죠. 계속해서 실행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호랑, 지금 이제 그려놓은 이 호랑 접하는 호를 또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여기 끝점을 땅 찍고, 여기서 접하는 호를 그리고 싶다. 자, 끝점은 이제 요 끝점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주는데 반지름이 접하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움직여 보면 지금 저 Shift 키 안 누르고 있거든요. 그냥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땅. 그렇죠. 저 아이콘이 딱 나오면 걸리는 순간이 발생을 해요. 저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면 정확하게 접하는 접선 구석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그려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요 끝점이 아니라 요 호 있는 중간 어딘가에서 제가 클릭을 할게요. 클릭해가지고 점을 하나 찍었어요.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얘도 움직여서 접하는 순간 와라. 그쵸? 와라. 예. 끝점이 아니어도 저 중간 어딘가에서 접하는 순간을 내가 찾아주면 마우스를 잘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게 아주 잘 찾아지진 않아요. 근데 잘 내가 예측되는 형상과 비슷하게 잘 가다 보면 맞는 순간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접하게 편하게 연속으로 이어서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접하는 거를 쓸 때 가장 속 편하게 하는 방법은 호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선을 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선을 쓰시는 게. 그걸 이제 예를 하나 들여서 이제 보여드리면, 자, 얘 지우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 지우고, 델리트. 자, 이제 아까 요 끝에서 이제 우리가 접하는 호를 그리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자, 선을 할게요. L 하고 이 끝점을 찍어요. 그리고 선에서 우리가 호를, 이제 접하는 호를 그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었나요? 이 점에다가 다시 마우스를 갖다 대죠. 네, 처음 찍은 점에다 마우스를 다시 갖다 대요. 그리고 이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잡아당겨서 빼시면 이렇게 나오죠. 접선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렇죠? 접선이 딱 나오는데 요 접선 나온 상태에서 이 방향이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접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원점 다시 왔다가 위로 올라가듯이, 이게 좀 변환이 잘 안 되네. 예, 요게 좀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정확하게 위로 가라. 이렇게 가지 말고 위로 가라. 원래 바뀌거든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딱 시작할 때 지금 요 상태가 아니라 요 위로 가는 상태. 아까는 바뀌었었는데, 한 번 바뀌었었죠. 근데 잘 안 되네요. 이제 확정이 된 건가? 네, 그렇죠. 이렇게 빼니까 또 나왔죠. 네, 이렇게 됐다. 요거는 마우스 컨트롤 잘 되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빼서 딱 내려놓으시면, 예, 빠르게, 예,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는 호를 그린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접하는 호를 그린다고 하면 호를 잘 쓰진 않아요. 그거보다 이제 선을 더 잘 씁니다. 예, 선을 쓰는 경향이고, 한 가지 더 해봐야 될 게 있죠. 라인. 자, 끝점에서는 저렇게 됐어요. 이제 요 중간에 있는 점에서 자, 여기서 마우스로 다시 원래 찍은 점을 다시 갖다 대고 클릭해서 잡아 빼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돼요. 예, 이제
호의 원에 접한 상태로 이제 저 원점에다 클릭해서 잡아 빼면은 접선이 그려지지, 그쵸? 우리가 쉬프트 누르고 그려지는 것처럼 접선이 그려지지, 저게 접하는 호로 그려지진 않는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약에 접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쵸? 중간에서 접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뭘로 해야 돼요? 호를 이용해서 그려줄 수밖에 없다. 호로 3.5 하고 중간에서 끝점을 지정하고 접하는 순간이 왔을 때 찾기 힘들죠. 네, 왔네요. 자,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아, 나는 호를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네, 아니면 선을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중간에서 시작하는 건 선으로는 안 된다. 선으로 이제 그 행동을 하면 우리 쉬프트 누른 거랑 똑같이 동작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이제 선 할 때 라인하고 여기 찍고 접하는 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쉬프트 누르면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뚝뚝 끊겨서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 좀 느리게 따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마우스 실제 움직이는 거 상당히 느리게 따라오죠. 천천히.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오히려 라인하고 요점 찍고 요점에 다시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빼시면 그 느리게 움직이는 게 사라져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접선을 그려줄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원에 접하는 접선을 그릴 때 쉬프트 키를 누르는 것보다 처음 찍어준 점을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르고 계시는 그 행위가 더 이로울 수 있다. 차이는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죠. 차이가 쉬프트를 누르면 차이가 없나? 네, 쉬프트를 누르고 이제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헤드업이 나온다는 차이가 있죠. 네, 차이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라인 해가지고 선 해가지고 찍고 다시 이 버튼을 꾹 요 자리를 다시 꾹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접하는 선이 나오면 헤드업이 안 나와요. 요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근데 어차피 헤드업이 안 나와도 우리가 치수는 나중에 구석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요 두 번째 방법을 쓸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 다시 요거 선들은 냅둘까요? 선 냅두고 이제 요거 하고 요건 지울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접하는 저 호를 이제 3.5에서 3.5를 사용해서 접하는 호를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해 접하는 호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호에서 확장을 해보면 접선이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그냥 요 끝에 있는 점 찍으면 접하게 나와요. 아래쪽으로 접하게 가고 싶은데 요거는 안 되죠. 얘는 방향성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끝점을 선택을 하면 얘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는 못 가요. 역으로 접하는 아까 저희가 했던 그 뾰족하게 접하는 그 상태는 못 만들어요. 무조건 이 진행 방향에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얘가 접하는 건 그 선의 진행 방향을 따라갈 때, 그 흐름을 따라갈 때, 그 흐름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역으로 유턴해서 가는 그런 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할 때 헤드업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이제 각도라든가 값들을 내가 수치적으로 입력을 하면서 바로 작성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접하는 호도 중간에서 되느냐? 중간에서가 안 돼. 중간을 제가 클릭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접하는 호를 그려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안 된다. 얘는 무조건 어떤 선의 끝에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오른쪽 클릭, 접하는 호 반복해서 요 선의 끝, 그쵸? 이 선의 중간이다 딱 선택을 해도 끝에서, 그리고 역전하는 방향 흐름을 역전하는 그런 호는 발생시킬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접하는 호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접한다라는 개념을 이제 마우스 컨트롤을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편리함은 있지만 단 상황적인 부분은 무조건 그 흐름 방향을 따라가는 접하는 호밖에 작성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한계는 존재한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점이죠. 중심점. 자, 중심점을 먼저 찍는 거예요. 호는 이제 원의 일부니까 항상 중심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쭉 당겨보면 뭘 물어보느냐? 반지름의 방향을 물어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여기 우리가 찍어준 중심점이고 여기가 뭐냐?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인데 중심으로부터 시작점까지의 반지름을 먼저 정한다. 그리고 시작점까지의 각도도 정한다. 시작점이 놓이는 각도까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끝점. 호가 이제 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로 갈 거냐를 정해서 끝점의 위치를 세 번째로 입력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에 이제 뭐예요? 오토캐드에 처음에 아크를 실행을 하고, 그쵸? A 쳐서 아크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뭐를 입력하냐면 C를 입력해서 중심점을 먼저 입력하는 거죠. 옵션에서 아크 시작하고 바로 점을 찍어버리면 시작점이잖아요. 중심점 옵션 C를 쳐서 중심점 옵션으로 바꾸고, 그쵸? 중심점 옵션으로 바꾸고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에 시작점을 찍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2를 입력을 해서 시작점을 입력하면 아마 이 입력 안 해도 끝점을 입력하던가요. 제가 캐드를 쓸 때는 이제 밑에 커맨드 라인이 나오면 커맨드 라인 보면서 하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걸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끝점. 마지막에 끝점을 정한다. 그래서 이제 중심점, 시작점, 끝점의 개념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반지름 뭐 10이다 그러면 10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방향은 여기서 이제 클릭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클릭하면은 10이란 값이 입력 안 돼요. 만약에 10이란 값을 입력하려면 다시 할까요? 호에서 중심점 호에서 찍고 여기서 10 하고 탭 그래서 넘겨주고 각도만 내가 클릭으로 정합니다. 그래도 입력 안 되네요. 클릭으로 입력하면 무조건 안 되네요. 저는 이제 탭해서 넘겨서 확정이 됐으니까 클릭하면 길이 값은 입력되고 각도 값은 입력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요. 무조건 모든 값을 다 수치로 입력을 해야 되네요. 요거는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처음 발견한 특성입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네요. 어쨌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끝점을 지정을 하는데 끝점은 이제 끝점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각도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끝점이 놓여지는. 왜냐면 이미 중심점과 반지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단지 이제 오토캐드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오토캐드는 항상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요거밖에 작성이 안 되는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도 작성이 가능하더라. 그쵸? 가능하더라. 자, 그래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입력되네요. 마지막에 파이널로 입력되네요. 중간 단계는 안 나오네요. 10이라는 게. 저기 입력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쵸. 제가 10을 해서 탭으로 넘겨서 확정을 했는데 나와있지. 소프트웨어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잘 나오네요. 그래서 값을 이제 입력하면서 작성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점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제 중심점을 이용한 방식을 가지고 접하는 호를 그린다라는 건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가능은 하겠다. 반지름을 확정을 안 하면 가능은 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클릭. 이것도 저 안 해봤어요. 지금 영상 찍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중심점 호 반복하고 자 여기서 제가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점을 원 표면에 붙일게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일단은
뭐가 안 나와요? 예, 접한다는 접선 기호가 전혀 안 나오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때 접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요 끝점을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접하는 구석 자체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접하는 상태가 깨져버리죠. 예, 구석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나중에 구석을 결국은 줘야겠네요. 여기서 접선이라는 걸 해서 얘하고 접합니다. 라고 구석을 나중에 이렇게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중심점을 사용해서 홀을 그릴 때는 어떤 내가 원하는 애와 바로 다이렉트로 접하는 걸 그리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호는 안 되는데 선은 되려나? 네, 다시 한번 해보죠. 중심점 호 해가지고 선은 될지도. 대략적으로 여기 찍고 이렇게 가서 자 맞나? 안 돼. 네, 접점의 위치가 딱 나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 접점 위치가. 근데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접점의 위치가 안 잡히네요. 접점의 위치가 안 잡히면 접선이라는 그 구석 조건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심점 호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다른 선 또는 곡선과 접하는 상태로 마우스 컨트롤만으로 다이렉트로 그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중에 결국 구석 조건을 이용을 해서 선택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접선이라는 저 구석 조건을 줘야만 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네. 저도 요거는 여기서 지금 바로 테스트 하면서 지금 처음 안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많이 못해요. 왜냐면 당장 일이 급하니까 그냥 알고 있는 방법으로 막 그려나가는 경향이 큰데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이게 됐는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그렇네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홀을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거는 호라는 개체가 이제 완전 정의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기본적으로 호를 작성하는 건 뭘로 작성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3점호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에요. 반지름도 값으로 입력을 안 했죠. 자, 일단 얘도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심의 위치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중심의 위치가 확정이 돼야겠죠. 자, 치수, 선택, 자, 이렇게 X축의 좌표죠. 10 줄 거고요. 블럭이 깨졌네요. 10.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Y축의 좌표. 그렇죠? 8 정도로 할까요? 그 정도.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심의 위치는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 보면은 몇 개? 3개의 치수가 필요하대요. 이게 이제 치수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일단 처음 이제 여기 시작 아니면 또는 여기 둘 중에 뭐가 우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위치가 이제 확정이 돼야죠.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니까 호라고 하면 대부분 뭐가 중요해요? 반지름이 중요하죠. 그렇죠? 반지름이 중요하니까 클릭해서 반지름부터 먼저 줄게요. 반지름을 정치수로 일반적으로 반지름을 정치수로 많이 떨어뜨리니까 14.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아요? 2개가 남았죠. 2개가 나온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제가 저기서 2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자, 요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각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각도. 근데 이걸 꼭 각도로 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게 일반적인 치수로도 줄 수는 있어요. 저 끝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13이 나오게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단 이제 그러면 이 각이 정각이 아니겠죠? 딱 떨어지는 각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가 남았죠. 한 개 치수. 근데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제 요 화면상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구석이 안 된 상태. 이 점 요소도 흰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선 요소도 흰색이 아니에요. 그쵸? 선홍색이잖아요. 근데, 다 흰색이야. 그러니까 육안으로 판별을 했을 때는 완전 구석이 된 것 같아. 근데 스케치 앞에 완전 구석이 됐다는 표시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한계 치수가 필요하대. 이럴 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뭐가 하나 필요하다는데, 어디를 구석 조건을 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 흰색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실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내가 봤을 때는 다 구석인 것 같은데 얘는 구석 완전 정인 것 같은데 얘는 완전 정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그거는 요 밑에 상태 표시줄로 오시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아이콘 중에 제일 뒤에서 두 번째죠. 모든 자유도 표시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표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회전의 자유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전의 자유도는 얘가 회전을 하든가 아니면 얘가 회전을 하던가요. 그렇죠? 얘는 회전을 하죠.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얘를 지울게요. 바뀐 게 없죠. 자유도가 지금 2개거든요. 여기도 회전하고요. 그쵸? 제가 여기 구석을 풀어버렸으니까 치수 구석을 풀어버렸으니까 여기도 회전을 해요. 그러면 좀 명확하게 알려주려면 여기 두 군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자리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한다고 해서 같은 자리에 2개를 겹쳐놓으면 정확하게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제품 만드시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약간 개념이 없어요.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사용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개념. 아니 회전 자유도가 있다고 난 표시해 줬잖아.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니까 난 이렇게 표시해 준 거야. 자기 고집이 너무 세. 그러니까 회전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로는 회전의 중심축을 기반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이건데 그게 이거를 표시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사용자가 쉽게 찾으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 근데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없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최소한 이제 이렇게 표시되면, 회전 자유도가 있네? 그러면 이 축을 기반으로 회전할 수 있는 애가 누군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 소프트웨어가 그 정도로 친절하진 않은데,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애가 있단 얘기네? 근데, 얘는 회전성이 어차피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얘는 완전히 고정이 돼서 회전을 못 하겠네. 그럼 얘가 회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친절하지는 않지만 내가 찾지 못하는 내가 구속 못한 부분을 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모든 자유도 표시 요걸 이용해서 지금 숨기기로 바뀌었죠. 왜냐면 제가 표시를 켰기 때문에 다시 눌러주면 꺼져요. 찾고 나서 꺼주시는 게 좋아요. 저 계속 화면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보기 안 좋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MFG라는 이제 시험, 매니팩처 2급이라는 이제 1, 2급이라는 시험 이제 제가 다룬다고 했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인벤터 관련 자격 시험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거 하실 때 중요한 게 이제 지금처럼 구속이 안 된 부분, 이렇게 막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스케치상에 감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완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제가 학생들, 이 MFG 자격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혹시 이렇게 완전 구속이 안 된 상태를 확인했는데 내가 이제 어디다가 구속을 더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걸 키고 확인을 해라 라고 제가 그때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거를 되게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MFG 혹시 시험 보신 분들 계시면 보고 이제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이의 신청이라기보다는 어디 틀렸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보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 이제 답 오는 거, 제가 이제 답 온 학생 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이제 스케치에 완전 정의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요걸 이렇게 딱 켜놓고 요걸 스크린 캡처를 떠서, 한 개의 자유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에 대해서 감점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표시를 해서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MFG 시험을 이제 그나마 민간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인벤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에서 그 자격을 활용해서 직원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케치에서 저렇게 구속을 완전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자격 시험이 없어요. 3D 자격 시험 중에서. 네, 저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작업자의 작업 태도 제대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작업을 했느냐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했느냐의 일부거든요. 이런 부분을 판단해주는 자격시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MFG는 그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자격시험이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벤터를 관련해서 하는 업종에 계신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들은 이제 신규 직원이나 그런 걸 뽑을 때 가급적이면 MFG 자격을 뭐 필수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구인 공고에 명기를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얘가 스케치를 할 때 뭐 불필요한 객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구속을 누락을 시킨다든가 좀 제멋대로 작업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3D로 모델링 하는 거 보면은 구속 안 잡고 막 대충 하시는 분들 계세요. 겁나 많아요. 그래서 저 막 그 영상 보면서 막 개인적으로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들 밑에서 학생들이 배워줘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학생들은 구속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산능력 이해도 기능사에 합격한 사람들은 3D를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3D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해요. 물론 거기에 합격한 모든 분들이 3D를 올바르게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는 올바른 방식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자체가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작업을 안 한 사람도 섞여 있어요. 실제로 제가 회사 실무에서 있을 때 직원 뽑아 보면 3D 시켜보면 진짜 학원 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개판 5분 전으로 작업해놓고 외형은 다 맞아요. 외형 사이즈랑 이런 것들은 다 맞춰요. 그 정도는 학원 강사들이 다 맞춰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도 합격을 했겠지. 근데 외경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스케치 이제 이걸 파일을 관리하려고 스케치를 들어가 보면 스케치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에요. 관리가 안 돼요. 학원 강사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착각하는 게 학원 강사들은 이 시험만 넘어가면 돼 라고 해서 학생을 가르치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배운 애들은 못 써요. 회사에서는 관리, 그 한 번 그린 도면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한단 말이에요. 계속 쓰고 활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면을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심한 경우는 걔가 그린 거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요. 모델링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너무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이거 도저히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이제 스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내용까지 깊게 보는 매뉴팩처링 2급 1급은 내용이 다르니까 아니에요. 2급 이 정도는 구인 공고 하실 때 같이 붙여서 뽑으시면 그나마 좀 더 인벤터를 제대로 다루는 학생들 신입사원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매뉴팩처링 2급을 자격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이 적은데 좀 안타까워요. 시험 내용 자체는 좋거든요. 왜냐면 이런 진짜 이 스케치 안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까지 보는 자격시험은 없어요. 3D 자격시험이. 근데 유일하게 그 시험만 이런 내용을 다 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내용 다 얘기하면 알겠지만 2D 도면을 전개하는 방식에서도 불합리한 것들, 우리가 이제 제도법에서 불합리한 것들, 그런 것들 다 체크하거든요. 그 2 이상 한 거 보면 중심선 연장 잘못한 것까지 다 잡아요. 치수 보조선 겹쳐 있는 거 다 잡고. 그러니까 제대로 작업해라. 라는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응시생들의 불만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시험에.
학생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인데 학생한테 너무 빡빡하게 시험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자격시험은 빡빡하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격시험은 얘가 학생이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학생이 아니고 프로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자격시험이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MFG 때 다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때 가면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완전 정의를 시키는 게 어쨌든 3D 캣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사설이 또 길어졌죠. 어쨌든 이제 끝점도 마저 해야겠죠. 이제 끝점도 이렇게 위치로 해줄 수 있고 각도로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 해가지고 여기 각도를 줘야 되는데 요 사이 각도 줄 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순서 각도 이제 치수에서 이제 요 호의 각도를 줄 때 요 호를 딱 선택하면 반지름이 나오죠.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볼까요? 치수 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지름, 호의 길이, 여기에 각도가 없어요. 이게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반지름을 지름으로 바꿀 수 있기도 하고 호의 길이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호의 길이라는 건 현의 길이가 아닙니다. 현의 길이는 이게 현의 길이고 두 점의 직선 거리가 이게 현. 호의 길이는 뭐예요? 예, 지금 그려져 있는 호의 이 원주 길이입니다. 그래서 난 이 원주 길이가 필요한데 그럼 요 호의 길이로 해주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뭐가 없다? 예, 호의 각도가 없다. 예, 여기 아쉬워요. 오토캐드는 호 그릴 때 각도 있죠. 각도를 그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각도를 할 때는 각도를 제가 강제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우리가 각도 오토캐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각도를 좀 편하게 기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에서부터 요선, 여기서부터 요선. 이게 있으면은 요선 선택하고 요선 선택하고 각도를 기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없죠. 얘도 인벤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과 이 선이 있다고 하면 각도를 기입할 수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은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뭐 했어요? 정점, 입력 이라고 해서 세 개의 점으로 각도를 기입했습니다. 근데 오토캐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첫 번째. 오토캐드에서는 꼭 두 각이 만나는 저 정점이 첫 번째예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얘를 찍든 상관없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세 번째로 또 찍어주면 되는 거죠. 반대쪽을. 이게 이제 오토캐드 방식이었는데 자, 이 인벤터는 이게 다릅니다. 네, 인벤터는 달라요. 인벤터는 요것도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얘가 첫 번째든 상관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얘를 첫 번째로 했다 그러면 1, 얘가 2. 이게 꼭 지켜져야 돼요. 얘가 3. 그래서 시작점이든 끝점이든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정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순서로 해야 돼요. 제가 반대로 저 순서대로 안 하고 오토캐드식으로 해볼게요. 이거를 치수를 자, 이 점을 먼저 찍고 오토캐드가 이게 먼저죠. 두 번째로 이 점을 찍고 세 번째로 이 점을 딱 찍으면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정점이 어떻게 돼요? 제가 오토캐드식으로 찍었던 게 첫 번째가 얘고 두 번째가 얘고 세 번째가 얘예요. 정점이 두 번째가 돼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입하세요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ESC를 취소하고 다시 치수 눌러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점이 반드시 두 번째, 자, 세 번째 해서 각도. 자, 여기서 99도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입력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기입해서 해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거를 저는 각도로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 치수를 저는 각도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조선을 하나 그려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어찌됐든 수평한 곳에 뭔가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점으로 하려고 해도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는데 두 점은 있는데
이쪽에 점이, 이 수평한 곳에 점이 아무데나 한 군데는 있어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점은 하나 있어줘야 돼. 최소한 점은 하나 놓여야 된다. 그러면 난 점만 찍을 거야.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배운 거긴 하지만 뭐 이건 간단한 거니까. 점 해가지고 얘에서 수평한 곳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얘 아직 고정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내리면 내려가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하고 수평하다라는 조건. 여기 보면 수평 구속 조건이 있죠. 해서 얘하고 그렇죠? 수평하다. 그런데도 아직 구속 안 됐어요. 왜냐면 얘 거리가 구속이 안 됐어요. 근데 각도를 지정할 땐 이 거리는 구속이 안 돼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거리는 지정 안 돼도. 근데 이제 우리가 불완전 정의인 상태면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거리를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대충 거리를 주고, 이 치수는 중요한 치수가 아니겠죠. 대충 그냥 불완전 정의만 피하려고 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서 치수를 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해서, 이렇게. 네. 이거는 67도를 줄까요? 각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든 끝점이든 어딘가를 각도로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의 각도는 이제 정점이 3개가 나오니까 가능하지만, 시작점이나 끝점의 위치를 정의할 때는 추가적인 점이 하나 더 있어줘야 되기는 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된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형상하고 관계가 없는 요소죠. 저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홀을 그리는 상황이 되게 이제 복잡한 형상 속에서 놓이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차피 다른 요소들이 있을 거고, 지금은 호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요소들이 있을 거고, 다른 요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저렇게 불필요한 요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홀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홀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사각형 상당히 많죠. 이거는 영상 하나 이걸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다 하진 않을 거고 좀 분류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걸로도 한 3편, 최소 3편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예.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